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2시간 전 인스타그램 공지돼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파이코인의 중요한 소식들, 현재 민심이 약간 움직였던 그런 내용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한번 다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글에서 보듯이 인스타그램 공지는 실제로 있었는데, 사실 이거를 살펴보면은 이게 큰 내용은 아니에요. 너무 그렇게 기대할 필요는 없어요. 이따가 좀 다뤄드리긴 할 건데, 이 내용보다는 오늘은 좀 다른 내용들에 치중할 필요가 있겠어요. 일단은 하나씩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국내 거래소의 대표 업비트죠. 자, 업비트가 고객 확인 부실로 4억 건 갱신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정보분석원이 이 업비트에 대한 사업자 갱신 심사 과정에서 고객 확인 의무 위반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대규모로 파악을 해서 사안별로 위법성 여부를 다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KYC를 이행한 고객이 사용한 신분증 중 부적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만 50에서 60만 건에 달해서 과태료 규모와 사업자 갱신 여부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업비트가 제출한 갱신 신고 신청에 대해서 현장 검사를 진행을 했고, 이 과정에서 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50만 건 발견을 했대요. 제가 요거 다루는 이유, KYC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나라의 대표 거래소,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업비트 거래소가 지금 KYC에 5, 60만 건이 적발이 됐다는 건 상당히 심각해요. 그만큼 KYC를 안일하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 내용 보면 삼성전자 10조 규모 자사주 매입해서 주주가치 제고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 건 참고해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14일 이렇게 4년 5개월 만에 4만 전자로 추락을 해서 300조 원이 무너졌다가 5만 원대를 다시 회복을 했던 이런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선 사실 삼성전자가 가장 또 이슈사항이 있는 만큼 잠깐 좀 다뤄드렸고요. 다음 내용 보면은 파이네트워크, 지금 팔로워는 346.2만 팔로우입니다. 팔로우 수가 그렇게 적은 편이 아니에요. 이제 파이네트워크도 어느 정도의 힘을 기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인지하셔야 되고, 지금 이더리움은 351만입니다. 4.5만 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 좀 바짝 추격해가지고 올해는 이더리움을 역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마 역전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내년에는 좀 역전을 하길 바라는, 올해 초만 해도 사실 이더리움을 역전할 수 있네만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좀 그런 거는 힘이 약간 역부족한 이런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또 몰라요. 이제 다음 달에 메인넷에 대한 발표 또는 언급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확실히 뭔가 이번 달에 될 수도 있죠.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 메인넷 이제 계획은 변경되지 않는 파이네트워크는 이제 18,000개 이상의 지갑을 마이그레이션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요거 제가 알기로는 파이뉴스 분이 올린 게 아니라 다우월드님의 그거에서 올린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보면 11월 14일이 16,000으로 나와 있긴 합니다. 약간은 오차는 좀 있어요. 요거는 지금 마이파이 사이트 들어가서 봤는데, 지금 뉴 페이먼트 투데이는 15,669로 찍혀 있고, 확실한 건 지금 311만 명 정도가 KYC 인증이 아닌 마이그레이션을 받으면 요게 메인넷에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다음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요 신발을 좀 거래했다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신발을 어느 정도의 거래를 했냐 보면은 0.0001105파이에 거래를 했다라는 걸 보일 수 있고, 이분은 보니까 10월 23일 이때 이제 뭔가 사용 가능한 잔액이 떴는데, 여기서 실제로 11월 10일에 이렇게 거래를 했던 이런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됐었다.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 볼 수 있고, 다음 내용 보면은 로얄 스크린 골프 해가지고 다우월드님께서 올려주신 정리해주신 내용을 잠깐 보면, 로얄 스크린 골프 파이 결제 안내에서 1파이 코인이 만원 상당으로 제공이 되고, 스크린 골프 게임 비용의 최대 40%를 파이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안산시 상록구 감골로에서 로얄 스크린 골프 카페가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크린 골프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요거 한번 좀 잠깐 다뤄드렸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내용을 보면 마음을 비우고 자식에게 물려주기 운동. 이제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기대를 가지고 오픈넷을 기다리면 스트레스로 뭔가 마음을 상하니 다 비우고 언젠가는 되겠지. 5년이 걸리던 10년이 걸리던 되는 건 분명하니 내가 아니면 자식들에게 물려주기로 하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지만 뭐 이 정도쯤 5년 10년까지 걸리진 않을 것 같고요. 뭐 메인넷 자체가 아무리 뭐 해도 이게 말장난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걸리지 않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여유를 가지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걸 해도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자기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뭔가 묵묵히 이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되게 멋있게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내용을 살펴보면 파이스토어 매장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11월 달만 해도 벌써 20개 매장이 늘어난 거 볼 수 있죠. 제가 11월 말에 추후에 좀 다뤄드릴 12월 초쯤에 다뤄드릴 내용이기도 하지만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상당히 의미심장하고 파이네트워크의 미래를 보고 이렇게 생태계 매장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되게 좋은 현상이에요. 나중에 파이네트워크가 내가 KYC가 딱 됐다. 그럼 이 매장들에 가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고,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지만 그 고깃집 있죠. 거기도 100% 결제로 다시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는 요거는 약간 행복회로나 좀 동떨어진 얘기가 아닐까 싶긴 해요. 파이네트워크 뭐 인디아에서는 이렇게 인디아도 있죠. 자, 인도에서는 1파이에 뭐 9개 차를 이렇게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좀 말이 좀 안 돼요. 우리나라의 정서상에는 절대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재로서는. 여러분들 그냥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거래소에 31만 4,159달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장을 했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 이게 생태계가 확실히 좋을까요? 여러분들 요이 땅 하자마자 정말 높은 가격이에요. 저는 만약에 시작하자마자 31만 4,159달러다 그러면 욕심 없이 제가 갖고 있는 거 그냥 다 팔고 싶습니다. 진짜 욕심이 없어요. 그 욕심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 저는 그래요. 31만 4,159달러만 내도 이거는 욕심이 드극드극한 게 아닌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되게 욕심이 많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적당하게 사람들은 파이 네트워크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욕심이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근데 뭐 아무도 모르는 일이긴 해요. 미래 일은. 그런데 뭐 여러분들도 생각이 있을 테니까 댓글로 좀 남겨보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최근에 여러분들 토론하는 그런 내용들 있죠. 댓글에다 토론 많이 하는데 그런 거 봤을 때는 지금 파이 가치가 이 31만 4,159달러는 좀 안 맞다. 이렇게 좀 보여지긴 합니다. 자, 다음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진짜 기다리다 지쳐서 싹 다 팔고 그만둘랍니다. 파이코어 팀 진짜 몇 년 동안 질질질질 끄는 것 같네요. 채굴한 거 싹 다 팔고 비트코인이나 도지코인 살려고 합니다. 자, 누가 제 거 10만원에 사세요. 에휴 성질나 그러는데 저는 그래 정작 싼 값에 팔고 나가려는 의지는 추호도 없어요. 근데 파이코인에 돈을 많이 넣었나 생각도 들고 누가 보면은 폰지 사기가 돈 안 준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런 기대감을 실어줬던 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자를 갖다가 얘기하진 않았고 2022년부터 해서 23년도 뭐 이때 21년도에도 말에 언급을 해가지고 이렇게 22년도와 23년도 요때 메인넷에 대한 기대감을 실어준 적은 있어요. 저는 요게 좀 안 맞다고 그런 거예요. 23년도는 정확히 얘기하면 아니었고 22년도에 그 기대감을 실어줬는데 그러다가 24년도에 등판을 합니다. 메인넷 목표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 요번에 첫 언급이었고 지금 19년부터 해가지고 24년까지 이 사이에 가장 많이 파이 코어 팀이 공지를 한 때가 24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기대감에 실려 있고 올해는 뭔가라도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픈 메인넷 발표 24년 12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흐름상 24년 12월에 25년 3월 14일에 오픈 메인넷 한다고 공지를 하고 25년 3월 14일에 오픈 네트워크 할 것 같군요. 은근 12월을 기다렸는데 너무 늦은 건 아닌가요? 라고 얘기합니다. 아직까지는 알 수 없으니 조금 기다려볼 필요는 있겠어요. 한편 파이코인과 저스틴슨 관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AI 뭐 챗봇을 통해서 나온 답변인데
자, 보시면은 트론 창립자 저스틴 선은 공식적으로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서로 다른 프로젝트다. 그런데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 미디어에서 파이코인과 저스틴 선이 연관되어 있다는 루머가 돌기 시작했고, 파이코인 네트워크가 메인넷으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업데이트가 있을 때 주목받으면서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이 루머의 원인은 저스틴 선의 영향력이라고 해서 트론의 활동으로 유명하다. 그리고 파이코인 메인넷 전환과 기대감은 메인넷 론칭 준비를 하면서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추측과 루머가 퍼졌다. 그리고 홍보 스타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사실 이건 기대감 정도에 불과하지 이게 뭐 관련이 있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후오비에 상장을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어느 정도의 연계성은 좀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 역시도 뭔가 공식적으로 나오거나 뭐 저스틴 선이 파이 네트워크를 언급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 글이 되게 중요해요. 이 글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파이코인의 남은 과제들이라고 해서 한 파이오니어 분이 올린 글입니다. 대부분의 유저들은 파이코인 출시라고 상업일을 3월 14일로 알고 있는데, 파이코인을 상장코자 정한 것인지 실제는 18년 11월로 알고 있다. 이때 이제 그 설립이 된 거예요. 파이 네트워크라는 회사가 설립이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올 11월로 6년째 접어든다. 그래서 갈 길이 험하다 하는데, 사실 3월 14일에 채굴이 시작된 건 맞아요. 19년 3월 14일에 정확히는 채굴이 시작된 게 맞고, 그 전에 약간 재단 설립이다 이런 느낌처럼 했던 건 18년 11월이 정확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드 KYC 문제가 생각보다 진척이 늦어지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오픈 메인넷 불가하다 봅니다. 예전 공지대로라면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코인 불장이 되었으니 생태계 환경은 적합하지만, 그 외에는 여러 가지 장애로 정식 오픈 메인넷은 힘들고, 그리고 테스트 3 등 이 임시 메인넷인 등 열어놓고 기술적 문제는 그 후에 보강을 하자. 11월 27일 비공식 회의 후에 뭔가 발표하려나 봅니다. 그리고 이게 맞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코어 팀에서 오픈 메인넷은 1개월 전에 공지한다고 했는지 11월은 유저들이 긴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좀 팔고 나간다, 뭐 한다, 그리고 메인 화면이 바뀌지가 않으니까 이거에 대한 실망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뭔가 하나의 행사로 되게 중요하게 뭐 진행 중이다, 끝났다, 뭐 이런 걸로 좀 어그로만 계속 끌고 있는 이런 상태가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니콜라스 박사와 이 코어 팀도 고민이 깊을 거예요. 올 연말 안에 메인넷을 열지 못하면 이탈자들이 속출할 테고, 내년 3월 14일도 오픈 못하고 계속 연장된다면 파이의 가치는 바닥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들 있을 거예요. 결론은 11월은 기다려봐야 돼요. 이게 되게 현실적이에요. 이달 안으로 별다른 공지가 없으면 올해 내 오픈 메인넷은 물 건너갔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임시 메인넷을 열어봐야 신뢰도 떨어지고 기술 보강이 언제 될지도 몰라요. 트랙 2로 가면 테스트 3, 테스트 4로 발표하면서 해커툰 데이로 또 얼버무리겠죠. 야, 근데 이거 되게 신빙성이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쵸? 개인적 생각인데 파이 사용 시 파이 카드나 QR코드 활성화 시켜서 간편 결제하면 좋겠음. 지금 방식으로는 생태계 확장은 매우 제한적이다.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은 파이가 대기업과 협력 상생으로 진행하는 호재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건 없고 루머만 가득히 메인넷 없이 상장은 없다. 그리고 이거는 되게 맞는 얘기들이고, 어떻게 보면 이분이 잘 지금의 흐름을 짚어주신 것 같아서 참으로 의미 있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뭐 핵심 내용, 사실 별거 없는 내용이 바로 지금 파이 코어 팀의 파이 네트워크 공식 인스타그램에 가보면 이렇게 공지가 올라온 게 있는데, 2시간 전에. 사실 이 내용이 큰 내용은 아니에요. 저번에 했던 내용을 또 얘기하는 거겠죠. 자, 필수 알림, KYC를 완료했다면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 하기 위한 메인넷 체크리스트 단계를 완료해라. KYC를 통과하는 것은 아직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가 가능하지 않다. 파이오니어는 여전히 지갑을 설정하고 확인하고 토큰 액노롤지먼트 서명을 하고 메인넷 체크리스트의 다른 단계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KYC를 통과하는 것만으로 아직 체크리스트 단계를 완전히 완료한 경우에만 마이그레이션이 활성화된다. 그래서 오픈 네트워크 전후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파이를 사용해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파이 네트워크가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움직이기 시작할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잠잠할 것 같고, 그리고 들리는 소문이 비공개 회의, 사실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얘기인지는 알 수 없지만 11월 27일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비공개 회의다? 사실 비공개 회의다라는 것 자체도 비공개면은 굳이 공개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그게 약간의 기대감만 부풀려가지고 괜히
이게 실망감으로 작용하면 어쩔까? 왜냐면 11월 27일 이후에도 좀 소식이 없다. 갑자기 12월에 등판을 시킬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사실 파이 네트워크에서는 알게 모르게 비공개 회의들은 여러 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1월 27일에 이렇게 공공연하게 비공개 회의다라고 공표를 했기 때문에 이 이후에 나오는 움직임들은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 이제 앞으로 올해 남은 일자는 우리 14일하고 31일 해가지고 45일 정도가 남았는데, 이 45일 동안이 파이 네트워크의 여태까지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분기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만큼 여러분들이 좀 더 열심히 채굴을 하면서 파이 네트워크를 응원한다면, 적어도 올해 말까지만 한번 응원해 본다면 뭔가 피드백은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는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이 네트워크는 어떤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